미국이 돌려달라고 하자 청구서를 내밀까 분위기를 만들까 고민하는 북한입니다. 한반도 관련 첫 번째 결의안, 분명히 결의안 내용에는 적대감을 표현했지만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하며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그레고리 스투비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 국적의 배 한 척을 돌려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달 초 출범한 하원의회가 시작된 뒤 새 회기에 처음으로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그레고리 스투비 의원이 북한에 돌려달라는 그 배는 어떤 이유로 북한에 있을까요? 오늘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1968년 1월 23일 벌써 53년이 흐른 사건입니다.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는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국이와 초계정 등을 동원한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푸에블로호가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는데 북한에 불법으로 납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의 내용과 달리 미국은 함선이 납포된 1968년 12월 북한 영해 침범에 대해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북한은 납포 당시 사망한 시신 한 구와 82명의 승조원을 송환했습니다. 미국에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일은 역사를 통틀어 거의 없고 더군다나 문서를 통해 잘못을 시인한 경우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과보다는 전쟁의 구실로 삼는 경우가 많고 사과하느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문서로 사과했다는 것은 영해 침범이라는 북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당시 미국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사과까지 하며 함선도 함께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왜 푸에블로호를 반환하지 않은 걸까요? 북한은 불법을 이유로 당시 거액의 대가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이를 거절해 반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아마도 이 말은 들리지 않을 듯 싶습니다. 1968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평양에 전시해 반미 상징물인 전리품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함을 제 앞에 납포했다. 이런 선전을 주민들에 하는 것이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가 2003년 북한을 방문해 푸에블로호 반환을 제안했지만 이후 푸에블로호는 관심에서 잊혔고 50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 의원들이 2018년 북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달라며 서한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보냈고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는 푸에블로호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주에는 납포된 함선 이름과 같은 푸에블로 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콜로라도 의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스투비 의원은 푸에블로호 납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한다면 미국의 선의를 입증하는 상징적 몸짓으로서 양국 간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한다면 북한의 대미 이미지는 제법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다가설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국제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미국이 문서를 통해 인정했음에도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불법으로 납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돌려주는 명분을 약화하게 됩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기로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 한 척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변화는 가져올 수 있고 사실 북미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긴장감을 낮추고 적대감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헤일 차관보나 그레고리 스투비 의원 주장처럼 북한이 불법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했고 북한이 함선을 훔쳤다, 이런 표현은 북미 간 협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차라리 그 인정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면 좋겠다고 하면 반환을 고민할 북한 관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쉬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2003년 북한을 방문해 푸에블로호 반환을 제안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말처럼 북미는 푸에블로호 반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 북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하나의 단계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북핵 특사였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푸에블로호 반환 제안을 북미 관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하기로 한다면 미국의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협상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연관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북미 간 긴장 완화와 적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해 억류된 인질 3명을 데려나오고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미군의 유해 송환에 북한이 성의를 보인 결과 북미 간 싱가포르 회담이 순풍을 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론과 정책을 끌고 가야 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이런 명분은 무척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미국 하원에 제출된 이 결의안을 계기로 북미 간의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대응 방법이 전무한 북한은 살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과반수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유아의 영양 상태나 발육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부모를 둔 남북이라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가장 바라는 것이 건강과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남북은 75년을 우애가 아닌 적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잘 살지만 그 이유만으로 북한을 돕기에는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국내에서 발생합니다. 남북 화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명분을 지속해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남북 교류를 가로막는 미국이 억지로라도 수용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할 수 없지만 서로 사정을 살펴주는 것이 무척 어색하지만 사정을 헤아려주고 어려움을 살펴주다 보면 이심전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에서 안전하다고 여길 때 북한은 국경을 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베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계산은 모두 뒤로 하고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영유아 영양 공급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